자, 이번 시간에는 정철의 송민곡 수업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3인곡을 수업했다면 항상 3인곡하고 송민곡은 여러분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통 내신 수업을 할 때나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3위가 나오면 송미를 보기로 내거나 같이 내거나, 송미가 나오면 3위를 보기로 내거나 같이 내거나, 이렇게 연계작품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반드시 같이 공부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송민곡은 여러분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있겠죠. 가장 1차적 기준이 뭐냐면은 3위인곡이죠. 3위인곡이 먼저 쓰고, 맞죠? 3위인곡이 먼저 쓰고, 그 3위인곡의 목적이 뭐로 들어갔지요?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맞죠? 쉽게 말하면 화자가 유배지에서 풀려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철은 제2편인 속이 2편이라는 뜻이겠죠. 송미인곡, 미는 뭐라 그랬죠? 임금을 뜻합니다. 예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임금입니다. 임금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두 번째 써서 보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은 송미인곡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3위인곡과의 비교해서 크게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 3위인곡이 대화체가 아닌 독백체로 되어 있죠. 송미인곡은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감녀와 을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송민곡은 3인곡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을 바탕으로 한다면 송민곡은 2개를 바탕으로 합니다. 시간을 바탕으로 하고 공간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시간은 아침에 화자가 집을 나가서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이후에 꿈을 꾸는 밤이라는 시간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고, 공간에서는 화자가 집을 나와서 산으로 갔다가 강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동의 측면을 두고 전개됩니다. 세 번째, 3인곡이 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면 송민곡은 정서의 표출, 쉽게 말하면 하소연이 화자가 이야기하려는 궁극적 목적이죠. 하소연이 직접 제시됩니다. 직접 제시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직접 제시된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면 됩니다. 요 세 가지, 그리고 쉽게 말하면 3인곡에 비해서 송민곡의 화자가 좀 더 내면적으로 다급함이나 답답함이 크게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고 학습을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3위도 그렇지만 송미도 화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설정되어 있고 선녀이기 때문에 공간이 천상계와 지상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지상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천상계가 한양이라는, 그렇죠, 화자 입장에서 한양이라는 공간이라면 지상계는 화자가 유배를 받는 유배지라는 공간으로 3이든 송미든 동일하게 보고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해설을 보면 송민곡은 작가가 조정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지은 것으로 조정에서 물러나 있다. 예. 그러나 여기가 탈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탈속적 공간, 풍류와 안분 지족의 공간은 아닙니다. 유배를 왔기 때문에 이런 걸 누릴 수가 없겠죠.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 하죠? 연군지정이랍니다. 연군지정이랍니다. 또는 연군지사라고도 하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나오죠. 두 여인의 뭐로 대화처로 되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짚치고요.
다시 합니다. 두 여인의 뭐로 되어 있다고요? 대화처로 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의 대화처로 되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별을 한 여자가 누구야? 감녀가 아닌 을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을려가 자신의 속에 사연을 길게 뭐하죠? 하소연한다고 본다면 송민곡의 감녀죠. 감녀는 누구? 을려의 내면을 뭐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을려의 내면을 유도하거나 대리로 그 정서를 그렇죠 표현하게끔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녀가 짧게 물음으로써 을려는 거기에 대한 토로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녀와 을려 둘 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둘 다 작가의 대리인이다. 작가의 대리인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작가인 정철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두 인물을 통해 간접 제시한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작품은 한자 사용을 절제하고, 당연하죠. 삼이도 그랬으니까. 한자 사용을 절제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순수 우리말의 표현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으며 가성문학의 최고 작품으로 뽑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아시겠지만은 가성문학은 3사 내지 뭐요? 4사조에 가사는 산문과 길이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산문적이고, 그러나 3사 내지 4사조의 운율을 가졌기 때문에 운문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음보의 성격. 그래서 시조와 동일하다. 정령시입니다. 정령시가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령시가입니다. 그 다음에 영군, 충신 영군, 임금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특징 별표 쳐놔놓고요. 인과 이별한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 그렇죠.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 표현했던 이유는 삼위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남자가 하소연하는 것보다 여성의 그렇죠 목소리로 하소연하는 게 좀 더 한과 그리움, 그렇죠. 한과 그리움의 정서를 말할 수 있다,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조 존재인 감녀를 설정해서 대화처로서 보다 구체화되고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소연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순수 우리말 사용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전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큰 아웃라인에서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감녀가 먼저 질문을 해요. 감녀가 백옥경은 천상색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가가 유배를 오기 전에 있었던 서울이라고 봐야겠죠. 천상세계인 천상세계인 백옥경을 떠났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지금 요 애플 펜슬이 고장이 나서요. 한 번씩 막 나옵니다. 그래서 쌤도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해를 구하고요. 천상세계를 떠난 이유를 묻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천상세계를 떠난 이유를 묻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을려가 답변하겠죠. 조물주의 탓이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인과 이별한 것은 무슨 탓이다? 운명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감녀가 위로를 하지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던지며 을려가 하소연을 합니다. 을려가 나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임에 대한 소식에 궁금함을 가지고 유배 생활에서 보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독수공방에 나날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견디다 못해 산에 올라갔다가 강에 갔다가 님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을 그렇죠.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낙월이라는 소재로 표현하고 그것이 너무나 소극적이기 때문에 감녀를 통해서 구준비라는 하소연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녀가 을려에게 위로의 말을 하며 감녀를 대리해서 감녀가 을려를 대리해서 대신해서 적극적 하소연을 해줍니다. 적극적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을려가 이 시가의 마지막에 자신이 하소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밑에 내용을 보면 송민곡은 두 여인의 편의상 보조인물인 감녀, 본격적 화자는 을려가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작가의 대리인 잊지 마시고 두 사람이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화자가 서러운 사연을 길게 토로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 여인, 쉽게 말하면 을려는 길게 하소연하고 상대 여인은 감녀죠. 감녀는 아주 짧게 을려가 실질적으로 임금한테 또는 님한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만 짧게 개입한다는 말은 위로와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상을 전개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가의 시상을 끌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감녀라 보고 거기에 임금에 대한 자기의 내면의 마음을 하소연하면서 애절함을 표현한 것은 을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연이 길게 표현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가장 중요하겠죠.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그래서 얻는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그렇죠. 작품의 정서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하겠죠. 이 작품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신하는 임금의 총애와 부름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입니다. 그렇죠. 신하가 임금을 적극적으로 먼저 입장을 제시하면 약사발 내려오겠죠.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기다리는 입장, 받아들이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신하는. 그래서 수동적 입장에 있고 이것은 봉건 사회에서 여성이 취한 그렇죠 위치. 왜 여성은 적극적이지 않고 조선시대 여성은 소극적이고 그렇죠 피동적이며 지배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화자를 설정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서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소연과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또한 적극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한과 그리움의 정서를 그리고 그리움의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적극적 요소가 가능하며 또한 감정이입이 가능하게끔 설정했다는 게 여성 화자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해와 감상은 이제 고기 바탕을 두고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좀 빨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송민곡의 서사 부분을 보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본서와 나머지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작품 해설에서 사민곡의 속편으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노래했다라고 보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표현한 건 감녀가 아니라 을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녀도 임금에 대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녀는 을려의 내면을 유도하는 위치에서 필요한 존재지 자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읽어볼까요? 저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듯 한 적이고 저기 가는 저 각시. 자, 각시가 누굴까요? 지칭하는 대상을 꼭 알아야겠죠. 고정문학에서는 을려입니다. 너 어디서 받는 것 같구나.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감녀가 이야기하죠. 너 어디서 받는 것 같구나 라고 하죠. 천상백옥경 아까 이야기했죠. 이 시간은 공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천상백옥경은 천상세계죠. 그러면 서울입니다. 임금이 있는 서울이고요. 이별하고 어찌하여 이별하고 어찌하여에 줄을 끄세요. 해 다 저문할 누구를 보러 너는 이렇게 저녁에 헤매고 돌아다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감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녀는 무엇을 물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해됐죠? 감녀가
물었는 거는 어찌하여의 기준을 두고 이별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별의 원인을 질문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감려입니다. 그러니까 얼려가 아는 체를 하겠죠. 오, 너구나. 너로구나. 너 얘로구나 나오죠. 그러면 얘는 너는 감려가 되겠죠. 감려 너구나. 오랜만이네. 내 사슬 들어볼래. 내 사연. 여기서 사연은 뭐 하소연 그런 게 아니라 이별의 원인입니다. 내가 왜 이별했는지 이별의 원인을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합니다. 이별의 원인을 이야기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 애플 펜슬이 계속 고장이 나서 그렇죠. 이별의 원인을 제시했다. 자, 그 다음에 내 얼굴. 야, 여기서 내는 얼려겠죠. 내 얼굴, 이 거동이, 이 모습이 님이 사랑하게 보였지만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구나 여기실세. 이 부분은 임금이 자신을 보고 그렇죠. 그 사랑을 느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별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별 이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면 되겠죠. 자, 이별 이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다시 쓸게요. 쌤이 이별 이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 쓸데없는 생각 군더기 전혀 없어 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리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 곳. 자, 여기입니다. 아양과 응석이죠. 너무 까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생각해보니 실연의 원인, 이별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기 씨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낯빛이 님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너무 까불면 실증나겠죠. 놀래버립니다. 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너 떠나거라 해서 유배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여자 얼려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생각해 보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크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별의 원인을 님의 탓으로 돌리면 큰일 납니다. 유배 시간은요 이별의 원인을 님으로 돌리는 순간 뭐가 내려옵니다. 약삽을 내려와요. 그래서 모든 유배 시간은요 잘했든 못했든 이별의 모든 원인은 지 탓입니다. 임금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은 뭔 죄를 지어도 절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신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원망하겠느냐. 어떤 사람인들 내가 탓하겠느냐. 다시 생각해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운명 탓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님과 이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따지고 보니까 내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왜? 님 앞에서 너무 까불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요거는 다시 감녀가 얼려를 뭐하지요? 위로하겠지요. 예, 위로합니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하니까 얼려가 뭐라고 해요? 맺힌 일이 있습니다. 떠나고 보니까 가슴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내 님을 맺어 있어 님의 일을 알거니와 내가 님을 과거에 모시고 있어서 내가 님의 하루하루의 삶을 알거니와 물 같은 얼굴이 님이 물 같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맑으신 그 얼굴이 물같이 연약한 얼굴입니다. 편하 실적 몇 날인고 즉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그 정철문학에서는요 자신은 충신이고 자신을 둘러싼 나머지는 간신배로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임금 곁에 없기 때문에 간신들이 계속 괴롭힌다. 그래서 님이 살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춘한 고열은 밤낮으로 그렇죠. 춥고 덥고 마치 열이 펄펄 나고 이렇게 어찌하여 지내는가 님이 걱정되는 거죠. 추일 동천은 누구가 모시고 있는고
그렇죠. 추일, 가을의 하루하루, 겨울 그 추운 날은 누가 임금을 모시는가? 죽조밤 조성 매내와 같이 세시는가? 밤낮으로 진지는 옛날과 같이 옛과 같이 잡수시는가? 세시는가? 잡수시는가? 이렇게 님의 안부를 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밤에 잠언의 주무시는고. 그래서 요까지가 임의 소식에 대한 임의 소식에 대한 걱정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까지 1부 강의를 하고요. 2부 강의를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